안녕하십니까. 한국정통풍수지리 교육원 원장으로 있는 임창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오늘 제3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사택, 서사택이라고 해서 그 방위를 정한 게 있죠. 이 방위를 정했는데 그 방위의 중심점이 바로 집의 한 가운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위를 한 가운데를 했을 때 과연 동사택이가 어느 방향이고 서사택이 어느 방향인가를 우리를 한번 짚고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사택이라고 하면은 지금 패철에 보면은 나와 있는 방향이 임자개 가지고 여기가 정북쪽이죠. 정북인데 오행으로 또 수라는 말을 씁니다. 수. 그렇게 하고 감묘을이라는 방향이 바로 여기서 보시면은 정동쪽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동쪽이죠. 그리고 진손사라는 방향은 정동하고 정남의 사이에 있는 남동 방향이 바로 손방이, 오행사로는 위에 거도 감묘을, 이 진방이가 목이고 진손사 가 바로 목의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호정이면은 바로 이제 정남에 해당이 되죠. 요 방위 자체가 바로 동사택의 방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오행이 화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이는 축간인 방향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축간인방위가 간토, 북동쪽에 해당이 되고 경유시는 정서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금의 방향입니다. 미곤신 방향은 남서에 해당이 되죠. 남서에 되는데 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술건에는 북서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바로 금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래서 동사택은 임자계 간방이요, 감묘을 진방이요, 진손자 손방이요, 병호정 이방이 동사택이 되는 거고, 서사택은 축간인 간방이요, 경유신 태방이요, 미곤신 곤방이요, 술건에 금에 해당되는 북서방이다. 이렇게 해서 동사택, 서사택의 방향을 우리가 잡는 겁니다. 이 동사택, 서사택의 방향을 잡으면은 일반적으로 패철을 논다든가 지남철을 놨을 때 방향 자체가 대문이 여기가 되든 대문이 여기가 되든 대문이 여기가 되든 대문이 여기가 되든 같은 방향에 서로 상생을 시킨다. 이걸 상생을 시킨다고 그러죠. 이 상생을 시켜서 대문, 안방, 부엌을 만든다. 서사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문, 안방, 부엌을 만든다. 그래서 동사택, 서사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사택, 서사택을 이제 알음으로써 우리가 방위를 짚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 동사택, 서사택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내용을 보기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상가 건물을 한번 보자. 상가 건물. 지난 시간에는 그 집터라 요 관계를 봤는데 오늘은 이제 상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자, 상가는 일반적으로 어떤 영업을 위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상가를 과연 어떤 장소에 모양을 대야 가장 좋은 위치에 놓고 또 손님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어떤 이익이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 상가는 이제 가상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앞면이 기른 데가 있고 또 속이, 그러니까 면보다 이 앞면보다 후면이 이게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상가하고 B라는 상가가 이게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뭐 큰 길이라고 하고요. 사람이 이제 왕래를 이제 많이 하신다고 할 때 A라는 상대는 이 전면 부분이 아주 짧죠. B라는 부분은 이거 안에가 깊숙하죠. 그래서 장사를 할 때는
이 A라는 상가하고 B라는 상가가 어떤 입점상의 어떤 중요성을 볼 때 A라는 상가는 전면이 넓기 때문에 물건을 쌓아둬도 앞면, 그러니까 보이는 면만 쌓아두지 이 안쪽으로는 물건을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지나가면서 이 물건을 봤을 때 바깥에서 이 전면의 상가만 다 쳐다봅니다. 그 상가를 쳐다보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물건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죠. 근데 B라는 상가는 이 앞면이 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확인을 해야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A라는 상가하고 B라는 상가의 어떤 상가의 그 차이점을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첫째, 이 A라는 상가는 일시적인 하나의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옷가게를. 옷을 여기다가 이제 앞에서 딱 진열을 해놓는다. 진열을 해놓는데 좋은 것만 앞에 진열을 해놓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서는 자꾸 이 바깥을 쳐다보죠. 바깥을 쳐다보니까 산만해지고 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기가 서로 아주 분산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어떤 아가씨가, 좋은 아가씨가 옷을 다 입고 이게 지나간다. 좋은 옷을 입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입은 옷을 보니까 여기 걸리는 것보다 아이고 저게 맞거든 하고 그냥 빠져나올 그 방향이 있죠. 귀가 또 설기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런 상가는 B라는 상가는 안에가 깊죠.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안까지 깊숙이 들어가면서 이 물건을 고르기 때문에 이 기가 응집이 되죠. 이쪽은. 이거 분산이 되고. 그래서 상가를 구입할 때는 이렇게 전면적인 상가는 사실 굉장히 비싸요. 비싸고 이 B라는 상가는 여기보다는 뭐 임대료가 좀 낮습니다. 그런데도 오랜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B라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막 젊은 넓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풍수학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이 깊어야 기운이 생성이 되지 산이 얕으면은 기운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그런 원리와 같이 이 안에도 깊어야 기가 모여서 모든 어떤 영업이라든가 이런 게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이제 상가 말고도 또 이제 우리가 뭐 식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당, 뭐 음식점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음식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방위의 위치죠. 방위. 우리가 동사택, 서사택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대문, 안방, 부엌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집터에 서로의 상생이 되게끔 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당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형태로 돼야 되느냐? 식당은 대문이 바로 출입문에 해당이 됩니다. 출입문에 해당이 되고 안방은 실제로 돈을 받는 카운터가 되죠. 카운터가 된다. 그리고 부엌은 글자 그대로 부엌이 되겠죠. 자, 요렇게 서로 말만 다르지 방위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가 이런 옷장사라든가 이런 어떤 장사를 하게 되면은 안에가 깊어졌다고 그랬죠. 식당도 마찬가지로 안에가 깊숙할수록 기운이 생긴다. 우리는 항상 모든 면을 봤을 때는 깊은 것을 찾아 들어간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식당은 그 출입문이 대문하고 똑같고 카운터가 안방과 같고 부엌은 이렇게 삼위일체가 서로 상생이 되면은 아주 식당도 잘 이렇게 그 손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어떤 식당을 이제 뭐 점심이나 먹는다고 그래서 한번 식당을 한번 가보면은 어떤 식당은 막 그냥 다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그냥 계십니다. 그래서 손님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반가워가지고 아유 어서 오세요 하는데 또 그런 식당을 이렇게 우연찮게 이제 가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기가 많이 설기가 됐어요. 설기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안정감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앉아도 왠지 뭐 이렇게 자꾸 바깥에 이제 어떤 끌려나가는 어떤 그런 기분도 자꾸 들고 또 앉아서도 편안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식당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본인이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장사의 어떤 그 노하우를 갖고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진 것 외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그래서 식당도 이렇게 상생이 되게끔 좀 전에 말씀드린 동사택, 서사택의 기초로 두고 보셔야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는 이제 사무실의 한 위치를 보겠습니다. 사무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무실을 과연 이제 방위상으로 어떤 식으로 놓고 자리 배치는 또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실요. 누구든지 사무실에 들어가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그 방에 그 사무실 자체에 기가 어떻게 이제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사무실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들어가는 이제 출입문이 여기 있고 사무실에 이렇게 책상들이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무실 같은 유리창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이쪽 면을 이제 유리창이라고 한번 보고 이쪽을 유리가 있다, X표를 하는 거를 이걸 이제 유리창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유리창이 있고 또 요 뒷부분도 여기도 한 요 정도의 또 한 유리창이 또 있다고 이제 봤을 때 과연 어느 자리가 가장 좋은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은요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이렇게 요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자리가 뒤에 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배산임수라고 그러죠.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물이 있다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양택풍수 이론에 적합해서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사방을 막아줘야 된다. 그래야 자리가 안정한 기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자리를 맡아야 되는데 굳이 시원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유리창을 뭐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유리창을 뒤에도 깔고 앉는다든가 아니면은 이 문 옆으로 바짝 이렇게 붙어서 앉는다든가 이건 가장 그 나쁜 그런 겁니다. 기가 유리창 같은 경우는 유리창은 또 물로 봅니다. 물로 보는데 사람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어떤 느낌 있죠. 또 유리창을 기대고 앉아 있으면은 절벽에 앉아 있는 그런 그 느낌도 듭니다. 왜? 뒤가 허하거든요. 허하니까 자꾸 뒤로 빨려 들어가니까 어디서 뭐 떨어질 듯한 어떤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런 기분이 들으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데 좀 지장도 있고 그리고 자꾸 눈치도 봐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위치는 가장 좋은 방에는 바로 이렇게 배산임수로 자리를 앉되 요 자리가 북서쪽이 가장 좋습니다. 북서쪽으로. 북서쪽이는 이제 건방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사택의 술건의 방입니다. 요 방위에 앉아 있어야 가장 좋은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유리창을 기대고 앉아야 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기다가 뭐 카텐을 하든지 브라인더를 해서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줌으로써 내 길을 뺏기지 않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이제 사무실 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뭐 큰 사무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나 이런 방위 자체가 좀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멀리 이렇게 갔다 오면 되는데, 조그마한 어떤 소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많은데, 그런 경우, 만약 경우 여기에 화장실이라는 방위상으로 화장실이 여기 있다. 이렇게 쳤을 때, 이건 동사태, 서사태 어떤 개념을 이제 잡은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화장실이 있는 방위에 여기다 등을 대고 앉아있다든가, 화장실을 쳐다보고 앉아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내 몸, 그 화장실에 음기에서 내 몸이 좀 좋지 않은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기가 또 설기되고 그래서 방위 자체를 우리가 가장 그런 방위를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손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어떤 사업장이 되던 오시면은 그 제일 좋은 자리에 이제 부서장님이 앉아 계시죠. 그리고 부서장님이 앉아서 이렇게 서로 어떤 담소를 이렇게 소파에서 담소를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이제 이게 앉아 계시면은 부서장이 이제 와서 가까운 쪽에서 앉고 이제 손님이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서로 담소를 나누는데 자리 배치를 꼭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리 배치를 오신 손님이 유리창을 넘어서 쳐다보고 얘기를 하지 않는 방위를 만든다. 곧 뭐냐? 내가 유리창을 쳐다보고 손님은 이 벽을 바라봐야 손님이 정신 집중을 잘 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입장이 바꿔 생각해서 바깥에를 쳐다보고 나가면 다 딴 생각이 들고 기도 이제 설계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산임수 원칙에 의해서 안때 뒤에 유리창이라든가 화장실 근처를 자리를 배치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항상 앉아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를 쳐다볼 수 있는 자리 배치를 해주면은 가장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큰 사무실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소사무실 내겠는데 큰 사무실에서 과연 이제 이 최고의 경영자 CEO라고 그러죠. 그 양반이 앉아 있는 자리도 자리지만은 그런 양반들이 가장 일을 활기차게 하고 모든 어떠한 사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과연 큰 사무실에서는 몇 층 정도가 가장 좋은가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실 층수에서는 이제 보통 한 3층 내지 4층이 가장 좋은 평수입니다. 지지도 제대로 받고 또한 이런 평수에 있어야지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그 직에 의해서 형성된 게 많이 좀 감소된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군대를 가면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그 높이가 10m입니다. 10m. 10m만 딱 올랐으면요. 밑에 바닥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허공이 떠 있으면요. 몸이 아주 막 소름이 끼치고 다리가 후들을 떨린다. 그거는 땅의 기와 내 몸과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라 굉장히 힘이 들고 밑에 쳐가도 어지럽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거는 뭐냐? 3층이나 4층에 가장 좋은 배치가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실질적인 어떤 방향을 잡아보면서 동사택, 서사택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실을 이제 조그마한 사무실도 좋고 큰 사무실도 좋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사무실의 어떤 배치를 좀 이렇게 그려보면서 한번 설명을 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방향 자체를 여기 이제 패치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북쪽이라 하죠. 북쪽이고 여기는 이제 동쪽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남쪽에 해당이 되죠. 여기는 서쪽에 해당이 되고 요 사이가 남동쪽 여기는 이제 북동쪽에 해당이 되죠. 여기는 이제 북서쪽이고요. 여기는 이제 남서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남동쪽은 이제 손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방이. 여기는 이제 진방이라 하고 동쪽은 여기는 이제 북동쪽은 이제 간방이라 하고요. 북쪽은 이제 간방이라고 하고요. 북서쪽은 이제 건방이라는 이제 말을 씁니다. 이게 다 주역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주역이란 말이 그렇잖아요. 주나라 때 만드는 어떤 역학이다. 역은 이제 바꿀 역자거든요. 바꾼다 이거예요. 이 바꾸는 건데 이 주역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제 이런 건방, 태방 다 이런 말인데 우리 풍수에서는 주역하고 약간 가까워요. 가깝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이 패처를 보는 모양인데 풍수에 관련된 이 학문 자체가 이 팔괘방이거든요. 이 팔괘방이는 많이 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남서쪽은 이제 곤방이가 해당이 되고 남쪽은 이제 이방이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행상으로 그려보면은 여기는 이제 목이라 하고 여기는 소는 목이죠. 이는 화고
고는 토고, 해는 금이고, 거는 금이고, 감은 수고, 가는 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행상으로 봤을 때 서로 상생을 시키는 방위가 바로 이런 식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려면은 배치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고가 사택을 이렇게 가보시면은요, 대부분 지역자 형성으로 많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몸에 맞는 동사택, 서사택이 서로 상생을 하게끔 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 방위가. 그래서 사무실 위치도 바로 요 원리에 의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요걸 잠깐 지우고요. 자, 방향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방향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문이 동쪽, 여기에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과연 자리 배치를 어떤 쪽으로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이제 동쪽이니까 목에 해당이 됩니다. 목에 해당이 되고, 자리 배치할 자리는 뭐냐, 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 다음에 동남쪽에 요 방위에 바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를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요렇게 자리를 배치를 한다든가, 요렇게 자리를 배치한다든가, 요렇게 자리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동사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리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동사택, 서사택이 같이 바뀌어졌다. 또 아니면 혼합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출입문이 동쪽에서 들어오는 건데, 앉아있는 방향을 이제 서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을 쳐다본다. 그럼 동쪽 들어오는 사람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서쪽에 앉아있는 방위는 금입니다. 금은 이 오행상으로 금이 목을 칩니다. 그래서 금극목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손님을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앉아가지고. 그러면 손님이 들어와서도 별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해도 상담을 딱 보니까 어떠한 그 양반이 얼굴 모양이 무슨 굉장히 험상궂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겁이 나서 그게 나가는 게 아니고 기운 자체가 극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런 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딱 들어와서 뭐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머뭇거리고 딱 그냥 나가는 그런 게 맞습니다. 특히 영업을 하는 집들은요, 출입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출입문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서 모든 방위가 그 사람이 다시 나가냐 안 나가냐에 따라서는 거기 안에 계시는 그 양반들의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동사택, 서사택 이렇게 혼잡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문도 앞과 뒤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맞부딪히던 이런 것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여기하고 이 목이라는 이 자리, 동문하고 서문하고 맞바람을 치면 이게 바람이 그냥 빠져나가거든요. 바람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문을 열고 들어오다 보면은 다 빠져나가니까 이 안에 있는 기가 형성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잘 앉아있질 않아요. 자꾸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회사라든가 조그마한 소사무실이 번성을 할 텐데 자꾸 나가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향일 때는 뒤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하나로 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택, 서사택으로 해서 이제 배치를 이제 하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동사택으로 이제 배치를 했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한번 서사택으로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사택을 배치를 할 때는 방향 자체를 어디로 하냐. 예를 들어서 요쪽으로 문이 나 있다. 여기가 출입문이 나 있다. 자, 여기 출입문은 간방이거든요. 간방이면 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앉을 자리는 어디냐? 여기 북서쪽에 있는 금방이, 건방이 같은데 앉아야 되죠. 금에 해당이 되죠. 오행상으로는요. 금에 해당이 되는데, 이 건방이하고 여기 이제 곤방이는 또 토죠. 그 다음에 서쪽, 태방이죠. 이 태방이는 이제 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간방에서 만약 경우 들어오게 되면은 자리 배치는 바로 북서쪽이라든가 이 정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 자리를 배치를 해줘야 가장 좋은 서로가 상생이 되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건방에 이렇게 앉아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서 토생금을 시켜줘가지고 자리 배치는 좋은데, 만약 경우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은 방위 자체를 이런 곤방이로 합니다. 이 곤방이는 어머니 방이라고 하고, 건방이는 대주방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 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방에 따라서 약간씩 어떤 차이점은 있지만은, 건방이가 좋은데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자리 배치 상태가 뒤에 뭐 화장실 있다든가 어떤 뭐 창고가 있다든가 그렇게 하면 자리를 조금 당겨서 이쪽으로 앉아줘야지, 굳이 뭐 이쪽 방향으로 계속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요 방위도 가능합니다. 다만 방위 자체를 앉는데 손님을 앉히는 방향을 또 어느 방향으로 하면 좋은가, 이랬을 때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손님은 이런 목방에 앉고, 이곳에 한 사무실 계신 분들은 금방위에 이렇게 등을 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충분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도 다 이기고 지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택, 서사택의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봤는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동사택, 서사택의 어떤 방위로 인해서 어떤 그 기륭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태가 아주 좋겠네요. 이 상태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방위가 경영자가 앉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목에 해당되는, 여기가 진방이죠. 진방이면은 어디네? 목에 해당이 되죠. 근극목을 시켜가지고 손님이 아까 들어오는 방향을 내보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 방위를 이쪽에 뭐 수쪽에 앉아있다든가 북서쪽에 앉아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북서쪽에 앉으면 수생목을 시켜주죠. 수생목을.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기를 바깥으로 빼낸다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재물이 다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은 이게 들어오는 걸 볼 때는 실질적으로 막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죠. 그런 어떤 그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이 재물 방향에 있어서 내 재물이 설계되는 것은 다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문 구조를 한번 볼게요. 문 구조. 문이 만약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 조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은, 가능한 문은 바깥에서부터 밀고 들어와야 됩니다. 밀고 들어오면은 또 그만큼 거리가, 이 간격이 더 길어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은 밀고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안에 있는 기가 바깥으로 쏟아지질 않죠. 땡기면은 안에 있는 기가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동사택, 서사택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만들 때 가장 그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경영하시는 분이 직원들을 어떻게 최대한대로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면서 직원들의 어떠한 그 힘을 실어주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과연 어느 자리가 좋느냐, 이렇게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서사택에서는 가장 좋은 방위는 아까 말씀드린 이 건방입니다. 이 건은 하늘을 가리켜, 하늘. 천이라고 그러죠.
하늘을 해당이 되고, 이 고는 땅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자리 있는데, 이런 하늘 건방향에 앉아 있으면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가장 넓어진다. 단 아까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뒤에 화장실이 있다든가 어떤 창고가 있으면 자리를 이쪽으로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태방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행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태방 같은 경우는 재물에 굉장히 그 활기가 뛰는 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러면 재물이 어디에다가 있으면 제일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집에 다 가시면은 보통 서쪽에다가 이 농이라든가 이런 걸 다 놔요. 하다못해 그쪽에다가 다 놓고 거기다가 뭐 재물 같은 것도 다 거기다 놓습니다. 그건 뭐냐, 그 방향 자체가, 태방이 자체가 모양 자체도 그렇지만 여기는 재물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풍수를 모르신다는 것은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다. 왜 그러냐? 날 때부터 풍수를 알고 났어요. 다. 그러니까 살아오는 우리 과정 자체가 풍수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 돈을 옛날에 이제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돈을 주시면 어떻게 주시냐면 치마를 걷고 속에, 꼬쟁이 속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또 한참 해가지고 거기다 또 안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핀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농모를 가지고 손에 한참 들어서 몇 번을 이렇게 거쳐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돈은 어두운 데서 나온다. 그래서 그 옛날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돈도 깊숙한 데 놓습니다. 돈을 뭐 이렇게 옆에 꽂았고 이렇게 다니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막 폼 재고 이런 사람들 중에 사실 잘 사시는 분 없죠. 돈이라는 것은 항상 어두운 데서 재물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태방이가 바로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다가 혹시라도 내가 좀 재물도 없지만 좀 재물이라도 조금 쌓일라 그렇게 하면은 이 태방이가 가장 중요한 방이기 때문에 이 태방이에 하다못해 빈통장이라도 넣어놓고 그러면서 재물이 좀 활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사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풍수지리학상으로서 이제 동사택, 서사택의 어떤 개념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동사택, 서사택의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항상 집의 중심점, 사무실의 중심점을 잡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점이라는 게 집이 됐던, 사무실이 됐던, 아파트가 됐던, 그러니까 주택, 뭐 아파트가 됐던, 어디가 됐던 그 가운데 중심점을 잡아서 자리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 배치가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한데 이게 뭐 한 문도 써놓고 여기에 보면은 천간, 지지, 육식갑자가 막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참 쳐다보고 야 이건 굉장히 어려우고 난해한 학문이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뭐 진방이요, 간방이요, 뭐 손방이 이런 거는 뭐 굳이 뭐 애우시고 이렇게 알아야 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알아두실 게 뭐냐면은 동쪽하고 남쪽, 북쪽, 그리고 동남쪽 이쪽 방위는 동사택이고 나머지 부위는 서사택이라는 것을 개념만 가지시고 거기에 맞추시면 된다. 그래서 사무실도 바로 이제 그런 위치로 만들어서 가장 문에서 생성이 되는 자리가 어딘가만 그것만 자리를 잡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 방송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조그마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 자리가 어느 자리가 가장 좋으냐 이렇게 했을 때 동사택, 서사택에서 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식해준 자리에 앉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목에 동쪽에서 문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목상활에서 화 쪽에 남쪽에 앉으시면 돼요. 다만 이제 남쪽에 대부분 유리창이 많죠. 유리창이 많은데 유리창이 많으면은 그 브라인더나 카텐을 쳐서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등 뒤로는 유리창이 안 보게끔 그렇게 생성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동사택, 서사택에 대해서 집의 중심점이라든가 사무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당,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요 얘기를 다 마무리를 이제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사택, 서사택이 혼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하나하나 이제 현관부터 들어가면서부터 안에 뭐 신발장, 그 다음에 안방, 부엌, 아이들 방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소 생기가 흐르는 방에 어떻게 했으면 고치면 좋은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